우리나라 땅속에는 곳곳에 석유를 수송하는 송유관과 유류를 저장할 수 있는 커다란 탱크가 묻혀 있는데요. 이거 탱크 끄집어내는 작업을 할 겁니다. 유물 탱크, 기름 탱크요. 한 5만짜리 정도 돼요. 오늘은 버스 차고지에 설치되어 있는 5만 리터 크기의 유류 저장 탱크를 철거할 예정입니다. 탱크의 입구는 수십 개의 나사로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는데요. 빠른 작업을 위해 맨홀 뚜껑을 잘라냅니다. 이 안에 지금 기름이 얼마나 있어요? 이제 열어봐야죠. 일단은 열어봐야죠. 그건 우리도 몰라요. 맨홀 뚜껑 안에는 뚜껑이 또 하나 있었는데요.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전선을 모두 제거하고 뚜껑을 줄로 묶어 연결해 둡니다. 두 사람이 줄을 당겨 올리면 묵직했던 뚜껑이 열리고 긴 쇠막대기 2개가 탱크를 빠져나오는데요. 실제로 탱크와 주유기로 연결되어 있는 파이프라고 합니다. 이제 주유기로 이제 연결돼가지고 기름을 뽑아주는 파이프예요, 자체가. 맨홀 뚜껑이 열리면 위험은 배가 된다는데요. 포항 테러. 기름에서 나오는 유증기의 휘발성 때문에 유증기를 제거하는 환풍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증기를 일단은 불어내고 해야 되는데 사람으로 말할 것 같으면 숨을 쉬어야 되는데 숨이 안 쉰 상태에서 그것을 유증기가 따뜻 차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불똥만 띄도 그냥 폭발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유증기는 작은 불꽃에도 큰 폭발이나 화재로 번질 수 있어 항상 조심해야 한다는데요. 실제로 전국 각지에서 유증기 폭발 사고가 잇따르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갔죠. 탱크 안에 기름도 말끔히 제거해야 한다는데요. 아니 제법 깊숙해 보입니다. 안에 폐유랑 잔여량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정 폐기물 처리. 주유소마다 안에 다 슬러지가 다 가득하거든요. 이제 안전하게 청소하고 난 뒤에 빼내는 작업이죠. 사용하고 남은 기름은 펌프를 이용해서 기름을 빨아들여 옮깁니다. 옮겨진 기름은 다시 사용할 수 없어 폐유 처리되는데요. 자, 많은 양 같은 거는 이제 탱크차를 부르는데 한 2드럼 정도는 저희들이 싣고 가가지고 폐기물 업소에다가 처리를 해요. 작업자들은 슬슬 탱크 안으로 들어갈 채비를 합니다. 이제 안에서 질식할 수도 있어서 이제 혹시나 질식한다가 산소가 없다고 하면 산소를 대고 수험을 원활할 수 있죠. 항상 이거 구비를 하고 다녀야 돼요. 이거를 지금 20.9인데 이걸 막아버리면 막아볼게요. 제가 그러면 소리가 나요. 숨을 못 쉬면 떨어져요. 이렇게 17 되면은 약간 호흡이 이건 진짜 나오라는 소리죠. 그래서 환기를 계속 시켜줘야 됩니다. 이게 떨어지면 15 밑으로는 사람이 바로 즉사해요. 들어갈게요. 응, 들어가. 미끄럽다, 잉? 엄청나게. 어디로가 긴가 봐라, 잉? 탱크 입구의 직경은 불과 40cm. 주저없이 탱크 안으로 들어갑니다. 좁고 어두운 공간에서 외부와 차단된 채 해야 하는 작업. 긴장부터 하게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데요. 경유 5만 리터를 저장할 수 있는 커다란 탱크 안. 한 발 한 발 조심히 내딛어 봅니다. 5만 리터입니다. 5만 리터. 이 정도면 엄청 크죠. 탱크 바닥에는 검은 물이 출렁이고 있었는데요. 기름 자체에서 나온 찌꺼기와 불순물이라는군요. 이거는 더 이상 못 빼는 기름이에요. 사람이 직접 빼야 됩니다. 어차피 폐기될 탱크인데 청소를 하는 이유는 이 기름 때문에 불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완전히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돼요. 이렇게 일일이 삽으로 기름을 퍼내야 한다는데요. 신속하게 작업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산소가 부족하다 보니 조금만 움직여도 체력 소모가 만만치 않은데요. 올려주세요. 호흡 내려줘, 호흡. 환풍기 내려주세요. 환풍기. 지상에서 대기하고 있던 작업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유증기 때문에 그렇죠. 더군다나 안개 낀 날은 진짜 조심해야 되고, 안개 낀 날은 바닥에 여기 다 깔아지거든요, 유증기가. 생명과도 직결된 만큼 수시로 무전 교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데요. 혹시나 지금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안에 가스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저는 이제 통풍 작업할 겁니다. 걸레 다시 돌려주세요. 걸레. 남아있는 기름은 걸레로 다 닦아내야 한답니다. 탱크가 워낙 크다 보니 걸레만 수십 개가 필요할 것 같다는데요. 탱크 청소 작업은 2인 1조로 움직입니다. 안전한 작업을 위해선 작업자 간의 호흡이 가장 중요하다는데요. 먼저 삽으로 기름 찌꺼기를 긁어내면 남아있는 기름때를 걸레로 깨끗하게 닦아냅니다. 빠른 작업을 위한 이들 나름의 방법이라는군요. 이게 아무나 하면 할 수 없는 일이죠. 이게 위험 부담도 있고 하지만 뭐 일하는 거 일만 있으면 요즘은 지금 힘든 시기 일만 있어도 저희가 감사한 거죠. 때로는 기름 냄새가 코를 찌르고 얼굴이 절로 일그러지기도 하지만 이곳은 이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일터. 작업 내내 쪼그려 앉은 채로 허리 한 번 제대로 펼 수도 없고 숨 한 번 제대로 쉴 수도 없지만 최선을 다합니다. 이제 청소 끝났습니다. 드디어 1시간 만에 청소를 끝냈는데요. 무사히 지상으로 올라갈 때까지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군요. 다행히 아무 사고 없이 작업을 마쳤습니다. 이때만큼은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는데요. 다른 분들은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데 이건 진짜 아무나 못하는 직업 같아요. 이거는 거의 비교할 것도 없고 전국에 해봤자 몇 군데밖에 안 돼요 이게. 곧바로 다음 작업을 준비합니다. 그대로 세고. 네. 안 써요? 중고. 이제 쓸 사람 쓴 것이고 이제. 작업에 방해되지 않도록 관련 부속품부터 처분합니다. 주유기는 고철로 폐기될 예정이라는데요. 휘발유 같은 경우 이렇게 하다가도 불나고 그래요. 저희는 이제 경험을 많이 해놔서 이제 이건 이제 휘발유가 아니기 때문에 좀 마음을 놓죠. 주유기가 철거되면 이번에는 주입구를 보호하고 있던 철판을 절단기로 잘라냅니다. 이것이 기름을 넣는 주입구라는군요. 여기 주입구. 기름 넣는 주입구예요. 주입구를 받쳐주던 콘크리트와 모래도 파내고 다시 절단기로 잘라주는데요. 절단기에 모든 부속품이 속수무책으로 무장해제. 최영권 씨가 주입구를 잘라 제거하는 동안 다른 작업자들은 자리를 뜨지 못한 채 소화기를 들고 지켜봅니다. 일간은 청소가 안 돼요. 그래서 혹시나 만약 기름이 남았을까봐 소화기를 들고 있는 거예요. 잘라낸 주입구는 물에 담가 열을 식혀주는데요. 철거에 방해되지 않게 구조물들을 다 걷어내고 나면 본격적으로 상판 콘크리트 제거를 시작합니다. 지금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10년. 이제 여기가 이제 이전을 해서
더 이상 이제 유리 탱크를 사용하지 않아서 철거하는 겁니다. 하지만 철거 비용이 부담되어 흉물처럼 방치되고 있는 탱크가 태반. 기름을 다루는 만큼 토양 오염 우려가 높기 때문에 반드시 제대로 철거해야 합니다. 철근을 정리하는 사이 막내 임장현 씨가 발 뒤꿈치에 부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크게 다친 건 아닌지 걱정되는데요. 살갗이 벗겨진 자리를 차가운 물로 식혀봅니다. 제가 지나가다가 살짝 이렇게 쓸렸어요. 그게 조심해야 된다니까. 살 뒤었구만. 그래 항상 이거 조심해야 돼. 튄다니까 이렇게. 싫어도 참어. 진짜 아픈지 모르겠어요. 안 다쳐야 되는데. 그래 이게 안 다치는 앤데. 갑작스럽게 생각지도 못한 저런 부상이 나오죠. 얼마 싫었겠어요. 다리 이거는 얼마 뜨겁겠어. 뭐 아프진 않아서 다행이긴 한 것 같기도 하고. 매번 위험이 따르는 일. 언제 어디서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니 작업자들은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이 세멘트가 쳐진 상태에서 밑에는 이제 모래로 요 탱크를 감싸고 있어요.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서. 탱크 지진이나 뭐 일어나면은 그 방지하기 위해서. 드디어 작업 반나절 만에 탱크의 상부가 드러났습니다. 부식 방지 FRP 씌워진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자동차 범퍼랑 같은 거 탱크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플라스틱이라고 보시면 돼요. 몽기하고 그거 붙지 않는 거 갖고 몽기 갖고 몽기. 벌써부터 작업이 녹록지 않을 것 같은데요. 보통은 크레인으로 탱크를 꺼내지만 어마어마한 크기의 엄도를 못 냅니다. 이걸 어떻게 잘라요? 손으로 이제 잘라가지고 빼낼 거예요. 5만 리터 유류 저장 탱크의 위험. 결국 산소 절단기로 탱크를 잘라내서 꺼내기로 결정합니다. 철판이 얼마나 두꺼운지 자르는 데만 30분이 넘게 걸렸는데요. 이후로도 오랫동안 절단 작업에 매달려야 했습니다. 한 7톤 정도 나가요. 6톤. 6톤. 네네. 절단기로 잘라낸 탱크 조각을 굴삭기와 연결해 당겨주면 굉음을 내며 뜯어지는데요. 한 발만 늦었어도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위험하죠. 그래서 항상 옆에 작업자 안에 항상 보고 있어야 돼요. 안착할 때까지 조심해야 한다는데요. 내려. 걸리지 마. 걸리지 말라고. 왜 걸러? 네 마음대로 하지 말라고. 쇠사슬을 너무 빨리 풀렀답니다. 안전사고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이면 그렇게 정신 상태로는 넘어간다 신경 쓰니까 그래요. 넘어간다. 탱크는 크게 6등분으로 잘라내기로 했는데요. 이제 겨우 한 조각 잘랐을 뿐인데 벌써부터 힘에 부칩니다. 불. 고되고 힘든 작업이지만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하는 중요한 일. 다시 심기일전하고 탱크를 쭉쭉 잘라나가는데요. 한치의 망설임도 없습니다. 이거 온도가 몇 도나세요? 1000 몇 대 될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는 안 재봐놨어. 고도의 집중력과 정확성을 요하는 작업. 안정적인 작업 모습에서 오랜 시간 갈고 닦은 내공이 느껴집니다. 사장님 여기서 그냥 파버려야 돼 이렇게. 야, 하나도 올라가니까. 내려. 올려주세요 사장님.
또다시 괴음을 내며 철판이 뜯어지는데요. 100번 강조해도 모자랄 안전 제일. 한 번에 몇 톤이 넘는 탱크 조각을 옮기는 일이다 보니 작은 실수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항상 주의해야 한다는데요. 계속해서 수신호를 주고받으면서 크레인의 움직임을 조절합니다. 용도 폐지로 인해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이제 완전 철거라고 보시면 되죠. 이렇게 별단 해체가 돼야 소방서 용도 폐지가 완료되는 겁니다. 마지막 탱크 조각이 무사히 올라옵니다. 이제 폐기 처분 고물 처리합니다, 저희가. 이거 탱크는 다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재활용할 수 없는 부분은 잘라내서 폐기 처분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가로 세로 1.2m 정도의 일정한 크기로 잘라두면 된다는데요. 앞뒤로 몇 번 흔들어주니 손쉽게 떨어져 나갑니다. 굴삭기도 합세해 조각내는데요. 작업이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사장님 오늘은 늦게까지 하시네. 네네. 야간일이네, 야간일. 이렇게 잘라낸 조각들은 올려주세요. 트럭에 차곡차곡 실습니다. 한 중간에다가, 한 중간에다가. 하나 둘 고철로 팔려나갈 준비를 마칩니다. 뒷정리까지 깨끗하게 끝내고 마무리하는데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마쳤습니다.